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8월 들어 3주차 토경마일인 8월 15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이제 각 경마장마다 휴장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제주 경마를 이제 끝으로 휴장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번 주부터 이제 부산, 제주, 서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부산, 제주가,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완전히 이제 제 모습을 찾게 되리라 알 수 있고요. 지난주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제주 휴장 때문에 많은 경주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약간은 예상했던 대로 출전수가 조금 빠졌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실 이 편성이 잘 짜져요. 이게 참 힘 빠지는 편성은 이제 똥말들 잔뜩 모아놓고 인기만 맷도 섞어주는 그런 편성이 굉장히 힘 빠지는 편성인데, 최근에는 편성을 잘 짜집니다. 잘 짜지다 보니까 경주별로 출전수에 상관없이 배당들이 썰창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역시도 확실히 최근에 출전두수에 비해서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도 좀 빠진 상태이긴 한데, 경주별로 딱 들이대보면은 출전두수 빠졌다고 해서 쉽게 가는 경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전체적인 맥락이 양일간 2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1700 이상, 그러니까 중거리로 편성이 되는 거죠. 1700 이상의 경주가 4개 경주가 있고 1400 이내 중단거리로 편입이 되는 경주가 14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마 두수라든가 무엇보다도 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선행마에게 유리할 수 있는 중단거리가 많다. 그리고 출전 두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배당 수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한 주 한 주 치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출전 두수라든가 편성에 상관이 없이 나올 만한 배당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주가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놓고 아웃타일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각 경기별로 보면서 뭐 쉽게 해서 배당이 형성되는 그 요인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인기마들이 불안하다, 작전마들이 보인다, 경주 외적인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지없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보다는 경주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뭐 알찬 저배당 두들길 수 있고요. 배부른 배당 막권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만큼 8월에 3주차 경마주간 이번 주 역시 모자람 없이 다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8월에 3주차 토경마일인 8월 15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가 시작점입니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막권 조합이 1번마 클린업킹, 외곽의 11번마 위즈스피드, 그리고 8번마 접입가속도 역시나 상대마로 주목은 되는데, 접입가속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인기도 1위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출주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필이 인기마면 그런 게 있잖아. 인기 순위 1위면은 그에 걸맞는 준비라든가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배당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배당이 크면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배당이 없는 마필들은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타이트하게 분석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접입가속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인기도 1위였는데 조교 때 모습이라든가 특히나 조교 모습이 성의가 없다. 성의가. 더구나 그 이전의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정말 독하게 탔던 그런 모습과 좀 다를 수 있는. 자, 이번에도 역시 인기마로 돌아왔는데, 물론 지난번에 조교하고는 달라요. 지난번에는 조교장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순수하게 조교만 보면 내용은 있어요. 자,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마필이 4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데뷔전, 2전, 3전째 1번 게이트에서 때린 거 제외하고 과연 4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인가? 믿을 수 있는 전력의 안정권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2세 마필인 1번마 클린업킹의 내치권의 전개, 그리고 역시나 2세 마필인 11번마 위즈스피드의 외곽 쪽에서의 차는 전개, 과연 8번마 접입가속이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큰 믿음 없거든요. 해서 이번 제 1경주 인기마 매두가 있기는 한데 8번마 접입가속이 직전 경주보다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조교가 상승된 모습만을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물음표가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마 클린업킹, 11번마 위즈스피드, 이런 마필들은 2세마예요. 2세마들 특징이 있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 이전의 경주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더 평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8번마 접입가속의 인기도는 솔직히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2세 마필들인 1번마 클린업킹, 11번마 위즈스피드는 상승 요인을 분명히 안고 배팅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조금 빨리 가져갈게요. 승부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갑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2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뚜렷하게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세게 한번 들어갑니다. 딱 까고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제가 토요 연말 첫 번째 노림수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7번마 킹나이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킹나이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거 조교가요, 저는 솔직히 주중에 조교를 보면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월요일날 조교 안 나왔지, 그 이전에도 조교, 그러니까 조교가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빨간 체킹을 달았다가 파란 체킹, 뭐 그냥 지 맘대로 그냥. 그래서 요게 출주가 제외가 되겠구나. 근데 나왔어요.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경주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자체가 중요한 거는 똥말 편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이페이스의 사이즈가 있던 편성에서 그 정도 뛰었다? 야, 이거는 확실히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고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조교 일자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번부터 이마필이 역구보를 많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역구보를 계속. 근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더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길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조교를 통해서 마방에서 딱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이렇게 조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마필에 맞춤형 조교를 하고 나온 게 바로 7번마 킹나이트. 그래서 저는 이번에 7번마 킹나이트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자신 있으면 안 되죠.
후차권에서 아주 똘똘하게 찍는 막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7번 막 킹나이트에 붙여갖고 한방 진하게 한번 돈이 좀 되는 막권이 딱 있습니다. 해서 이번 제 이경주 7번 막 킹나이트는 믿고 들어가자. 이거는 이번에 정확하게 마방에서 알고 조교한 마필이니까 이거는 이번에 한번 믿고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바로 7번 막 킹나이트. 이번에 제대로 마방에서 알고 조교했고 그만큼 다 제대로 먹었고 편성 딱 보니까 딱 느낌 딱 그냥 딱 세웁니다. 이번에 7번 막 킹나이트를 놓고 토기야마 첫 번째 승부처 똘똘하게 하나 찍을 수 있는 돈 되는 막권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 2번마 장비청복, 5번마 킨덤리프, 외곽에 7번마 이송까지. 그 마필이 성장이라든가 마필의 컨디션을 봤을 때 비슷해요. 세 마필 다 고만고만한 능력.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낫다 앞에는 이제 5번마 퀸덤리프라는 마필이 2세마란 말입니다. 2세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보다는 성장이 있죠. 더구나 이번에 라온 스마트라는 마필하고 세게 한번 풀는데 마필 자체가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필만 보면 세 마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경주인데 기술을 보자고요. 기술을. 장비천복의 최보면, 캔덤리프의 문세영, 이손의 최원준.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마칠인삼이라고 봤을 때 말의 능력이 777 딱 세워놓고 기수만을 딱 놓고 들어갔을 때 과연 원준이가 범현이와 세영이를 이기려면은 어느 정도의 마필의 능력치가 더 강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장비천복과 캔덤리프와 이손이 딱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최원준 기수의 이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면은 최원준이가 세영이하고 범현이를 이기려면 결국은 말의 능력이 두 마필의 능력을 한 2, 3 정도를 완전히 압도를 해야 돼요. 10이라는 평가를 봤을 때 2, 5가 한 7이다. 내 능력이. 그러면은 이손은 한 9. 이 정도로 앞서 있어야 뭔가 좀 그게 있잖아요. 그 동일한 조건에 사는 느낌. 그쵸? 단순히 이 조건만을 가지고 가는 거는 동일 조건이 아니죠. 그쵸? 여기서의 동일 조건은 이손이 2번마나 5번마보다 이 정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동일 조건이란 말입니다. 해서 저는 7번마 이손은 1200m에서 입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전에도 약간 대본 느낌이 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더구나 이제 2호가 바닥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닥이 아무래도 좋은 것 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번마 이손은 인정할 수 없다. 직선에서 아마리 세 마필이 딱 붙었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세영이와 범현이를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마 이손의 인기도는 분명히 의심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2번, 5번 저는 웬만하면은 이 한 방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신마경주예요. 신마경주입니다. 완벽한 신마경주예요. 한 번의 레이스도 치르지 않았던 완벽한 신마경주. 일단 능력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로 찍고 들어간다면은 이 7번마 아르고킹과 10번마 합작품이 기대치가 높다. 순수하게 능검을 봤을 때 이런 거고, 조교 때 의지를 보인 마필은 4번마 천년호령과 8번마 미래주요. 이 마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하게 준비를 하면서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번마 딕시플로잇은 혈통이에요. 이게 딕시 어벤져의 자마인데, 딕시 어벤져가 지금까지 부산하고 서울 통틀어서 3마필의 자마를 배출했습니다. 일단 부산에는 영천 에이스가 있어요. 영천 에이스.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영천 에이스가 있고, 서울로 따지면은 무한신조라고 예전에 이제 활약을 했던 마필, 2군까지 올라갔다가 퇴사가 된 마필이 하나 있고, 그 35조의 라이파이라고 아세요? 라이파이? 7번 에이스를 치러갖고 4승 2착 1회인가 해가지고 2군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그 말도 부상 때문에 나간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딕시 어벤져의 자마들은 단 한 마리도 실패한 자마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보장돼 있는 활동인데, 자, 이번에 네 번째 마필이 딕시 플로이 10조에 들어갔어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 10조가 이빨 때려 먹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1번마 딕시 플로잇은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좋다. 주중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의 반응도 좋고, 좀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망아지적인 느낌. 그러니까 말이 너무 물려 그래. 그러니까 약간 딱 물면은 말이 앞으로 넘어져요. 약간씩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의 성장이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단거리 경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딕시 플로잇이 1번 게이트가 아니라 외곽에 있었으면은 저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1번 게이트예요. 이런 마패들은 앞에 나가면 더 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서 늘어버리니까. 근데 외곽에서 내측을 까지 못하고 따라오면은 힘싸움이 많아요. 이런 마필들은 체력 소모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다 신마들이야. 다 신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마필이 뭐 압도적으로 강하지도 않아. 그 느낌도 없어.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딕시 플로잇이 약간 좀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티기로 가는 거고 해서, 조교로 봤을 때 의지를 보이는 마필은 8번마 미래지역과 4번마 청년호령, 사이즈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7번마 아르고킨, 10번마 합작품이지만, 이거는 내 측에서 딕시 플로잇이 그냥 결대로 생긴 대로 그냥 쏘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마필들이 다시 붙어서 어떤 조교를 통하고 어떤 게이트 속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이 레이스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1번마 딕시 플로잇은 분명히 우위가 있다. 요만큼이라도 분명히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번마 딕시 플로잇을 이번 경주에 주먹마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예요. 5군의 경주. 이제 보통 이제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번마 꽈드리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승부 경주로 때리고 왔던 11번마 여의킹, 요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들이고, 9번마 달콤한 주말도 워낙에 좀 끌려서 그렇지 요것도 좀 무시는 못합니다. 자, 근데 저는 주먹마가 좀 따로 있습니다. 4번마 세제사랑이 7월 4일 경주를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동천의 아침, 그리핀, 황룡비상, 핑크스타, 이 편성이요, 당시 그 5군 편성 중에서는 사이즈 센 편성.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세제사랑을 놓고 들어갔어요. 놓고 들어갔습니다. 대가리를 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제사랑이 더 볼 건 없는데, 지금의 세제사랑은 워낙에 조시발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편성이고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지만 한 번쯤은 마음먹고 들어갈 이유가 있다. 당시에 착순 밀리긴 했지만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치열함은 분명 꼭 잘못 본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마필이 4번마 세제사랑. 근데
7월달 경주를 보면 7월 18일이었죠. 2주 만에 나와갖고 완전히 개판을 쳐버렸어요. 완전히 개판. 그 당시에 일창마필인 포리스트하고 32.5마신, 그러니까 경주 부적절을 받으면서 재검받고 나오는데 복귀전에서 문세영입니다. 근데 이거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일창마하고 32마신 차이가 났을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4번마 세제사랑은 솔직히 손을 쉽게 놓고 싶지 않아요. 해서 저는 일단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1번마 꽈드리가가 내측에서 파고 외곽에서 여기킹이 그냥 세게 나오고 두마필이 그냥 쭉 그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기는 해요. 하는데 세제사랑의 문세영 기수의 교체, 요거는 쉽게 보기 어렵다. 그 똥만동 이렇게 가기에는 이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미련이 좀 남는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제 5경주 4번마 세제사랑, 그러니까 7월 18일 경주는 손으로 가리고요. 그 이전에 7월 4일 그리고 그 이전에 6월 14일 당시 레이스를 보면 편성 보세요. 편성. 싸웠던 애들 삼정스카이, 인비액티브, 더블제이, 동천의 아침, 그리핀, 황룡비상, 와 진짜 빡빡한 애들하고 뛰었거든요. 이거 그냥 손쉽게 손 놓지 마자, 이 말씀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1대 마필들이 출주하는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일번마 윈드키는 확실히 46조가 이 패턴으로 승부가 잘 돼요. 이번에 승군전이긴 한데 선행입니다. 선행이에요. 그리고 말이 조교를 통해서 더 상승을 했다는 아닙니다. 근데 직전에 입상 시의 모습 정도는 충분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윈드킨이 지난번에 승군전에 비해서 편성이 더 조건이 더 어려워졌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1번마 윈드킨의 승부를 약하게 보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은산덕회가 육군 고별전에서 7마 신차로 아주 여유있게 승부가 됐다가 지난번에 아주 개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지난번에 은산덕회 모습을 보면서 이 확실히 청해마들 그리고 주행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마필들은 불안하구나. 특히나 페이스가 빠른 경주. 이 레이스가 페이스가 느리지 않아요. 은산덕회가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으니까 대강 탔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1번마를 제외하고 강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해서 일단 윈드키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은산덕회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저는 기본적으로 1번마 윈드키나고요. 6번마 원더라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6번마 원더라이가 의외로 괜찮아요. 지난번에 배당으로 입상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강한 편성에서 발주하면서 결승선 통과시까지 굉장히 치열한 레이스를 치르고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버텼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레이스를 보면 당시의 레이스를 현경 딱 들이대면 절대로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감량을 태웠습니다.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이 4번마 대천 스토리인데 아직까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부담 또 늘었고 은산덕회는 분명히 지난 경주를 통해서 약점이 노출된 상태고 레이스는 분명히 빠를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윈드킨하고 6번마 원더라이의 일단 액면이다. 폭탄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162 액면이다. 그래서 16을 기본적으로 액면 들어가시고요.
아주 두둑한 폭탄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웬만하면 정리가 되는 경주예요. 1번마 윈드킬의 승분전, 6번마 원더라이의 감량의 변화를 주면서 가지고 있는 승부 의지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주다. 이번 주 6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아, 이거요. 배당판 딱 뜨면은 7번마 라운스토리하고 8번마 비세리온이 이빨 팔릴 거예요. 자, 근데요. 8번마 비세리온.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연투입니다, 지금. 2승 2착 1회. 이번에도 역시 이빨 팔려나갈 경주인데,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8번마 비세리온이 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자, 8번마 비세리온. 데뷔전에서 선봉여왕을 2마신차로 누르면서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이전째는 럭키스타를 또 누르면서 5군에서 바로 승부가 됐고, 직전에도 외곽에서 편성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비세리온의 그걸 보면서 앞으로 뛰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약간은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비세리온의 한계점은 진짜 이빨 가면 2군이다. 그리고 맥시멈 올라가면은 3군. 그러니까 3군까지가 정점으로 보는데 어차피 편성을 찾아 들어가니까 들어가다 보면은 2군까지 1군은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왜 1군은 못 가냐면 첫 번째 이 외형적으로 이 마필은 골격이 큰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거리가 늘고 센 상대들하고 몸싸움하고 체력점 붙으면은 그렇게 잘 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습성 자체가 좀 나댑니다. 조금 나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8전, 10전, 12전, 15전 치르면서 완성이 되고 뭐 좀 녹립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의 비세리온은 이건 상당히 좀 불안해요. 해서 7번말 라운트로이는 확실히 이제 힘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8번말 비세리온은 이거 한 번쯤 의심할 타이밍이 맞아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조교를 잘 본다 못 본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비세리온을 좋게 안 봤습니다. 비세리온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비세리온.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조교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엄청 뛰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데뷔전 때 몰랐는데 2전 3전을 치르면서 약간씩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번에 조교 때 뭐 그렇게 뭐 그게 보완이 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전혀. 해서 저는 이번 경주 7번마 라운트라피 8번마 비세리온 이 막골의 조합은 10억. 요건 날려. 7, 8의 막골 날려. 특히 이제 8번마 비세리온의 인기도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8번마 비세리온의 인기도는 분명히 이번에는 한 번쯤 의심을. 야 무슨 개소리야 씨발. 야 이건 7, 8이야 그냥 쓰세요.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저는 8번마 비세리온을 좋게 안 봤습니다. 분명히 이마피는 데뷔전, 2전, 3전을 치르면서 약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약점이 딱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서 이번 제 7경주 저는 8번마 비세리온의 인기도는 분명히 이번에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자, 보통이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인기마가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어설프게 3-4마리가 팔리는 편성에서 인기마가 한두 마리 부러진다고 해서 크게 배당이 터지진 않아요.
뭐 열몇 배에서 20배. 왜 그러냐면 금화필들이 박스권으로 팔리거든요. 거기서 정리가 되고 뭐 거기서 한두 마리 부러지고 엉뚱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3, 40배. 요런 게 이제 인기맛 배팅이고, 진짜 큰 배당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팔리는 마패들. 그런 경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배당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에서의 최고 인기마가 뭐냐? 바로 원래 승분전인데 외산마의 선택을 하면서 마이너스 5kg. 와, 문세웅이를 또 태웠는데 52kg야. 57을 달고 1400에서 왈사이드하게 상대를 압도를 했는데 이번에 52. 와,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배당판이 와,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이빨 팔려 나가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게 잘리면요 어떻게 되죠? 크게 터지죠. 저는 이번 제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13번마 인디액티브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들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경마를 좆도 못해. 야, 이런 정도의 경주에서 세영이 태워놓고 5kg 빼주고 51kg면은 그냥 먹자고 코 들이대는 경주야. 무슨 씨발 경마 장난, 뭐 완투쓰리야? 나는 그냥 대가. 그럼 쓰세요.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저는 한 번쯤 어금니하면 딱 물고 인디액티브 X 딱 쳐놓고 그냥 한번 쑥 한번 던져볼 만한 경주니까. 물론 인디액티브가요, 제가 이번에 때리는 말에 붙여서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오면 10배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좀 나올 수 있어요, 배당이. 근데도 안 바칠 거예요. 안 바칩니다. 전 절대 안 바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메인이니까. 이거는 제가 어설프게 바치자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따거리 하자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이거는 진짜 맘먹고 한따거리 하자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이번 제 8경주 눈 질끈 감고 이번에는 그냥 장석이 한번 때리는 대로 한번 때려볼게, 이런 분들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질러보려니까 일단 13번만 인디액티브는 뭐 50이든 49든 48이든 38이든 저는 안 봅니다. 전 안 봐요. 전 10원짜리 하나밖에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승부 한번 때려보려니까 이번 이제 8경주 메인으로 한번 야매차게 한번 들어가자. 진하게 한번 승부 한번 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메인 승부 한번 맘먹고 한번 제대로 한번 질러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야, 이 6번마 위즈 히어로가 저는 솔직히 저하고는 좀 잘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데뷔전에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말씀드려요. 이거 엄청 센 말이다. 엄청 센 말이다 진짜. 이전 때는 뭐 이미 뭐 검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빠이 팔렸도 없고 인정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경주였죠. 이거 1700에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데뷔전 이전 끌고 때렸기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끌려버린다. 근데 이번에 편성이 약하지 않다. 꺾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를 때렸어요. 그때 골드올릭하고 그레이드 캡틴 23점 배당 23배당 한 방 때렸던 경주야. 한 방 세게 때렸던 경주. 뭘 지우고? 위즈 히어로를 지우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먹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이거 이번에 따라간다. 절대로 선이 조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조교 때 딱 보여준 만큼 뛰어요. 그렇게 전결도 타고요. 아우, 땡큐죠, 이런 말들은. 완전 땡큐죠. 자, 이번에 이주 히어로. 이거는 세영이가 이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말을 진짜 이번에 조교 때 모습 보니까 와, 세영이가 새벽 조기장에서 이 정도 정성 들였으면 무조건 인정이죠. 근데 한 가지, 이게 지금
10주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필의 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당일날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하다. 말은 이빠인데 체중 체크가 조금 필요하고, 이번 말 로얄 빅토리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약점이 안 나왔어.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기는 했는데, 이거는 전개구 지라리 구간에 걸음이 다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는 단통이다, 그냥 저변 단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말 자체가 조교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예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이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차분하면서 강한 느낌. 딱 그런 말이 이번 말 로얄 빅토리. 그래서 일단 위즈 히어로가 분명한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내부적인 좀 문제인 상태에서 10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체중 평가는 좀 필요하다. 복대상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필이 약간 좀 뭐라고 할, 컨디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의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2번마 로얄 빅토리가 짱짱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구경주, 일단 능력은 6번마 위즈 히어로 앞으로 뛸 말은 맞는데 당일 체중 변화라든가 어떤 이런 게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반면에 2번마 로얄 빅토리는 아직까지 약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 4번마 골드올릭하고 6번마 그레이드 캡틴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두 번의 입상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리턴으로. 근데 두 번 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겼던 마필들이죠. 4월 26일 날 골드올릭하고 동반 입상했을 때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짜릿했던 한 방이었고, 재밌는 건 그 다음 경주에서 7.3배당 들어올 때 이거 진짜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레이드 캡틴이 누른다, 골드올릭을. 그래서 뒤집기 한 방. 그래서 복승식이 7.3배당이었고 쌍승식이 12.6배당.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두 마필이 같은 경주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세냐? 그러니까 이 골드올릭하고 그레이드 캡틴이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예요. 그러니까 두 마필만 뛰면 저는 무조건 6번이 이깁니다. 3을. 어떤 레이스에 만난다 하더라도. 근데 항시 상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전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바뀌어요. 저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뭐가 세냐? 4번만 골드올릭이 이번엔 세죠. 출전 두수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내측에 2번마 럭키뮤직이 있고 외곽에 8번마 송암스타가 있는 상태에서 8번마 그레이드 캡틴의 이번에 조교를 딱 봤을 때 이번에는 4번마 골드올릭이 이기러 가는 거구나. 이기러 가는 거니. 여기 딱 그려지더라고요. 해서 이번 제 10경주 일단은 충만을 세우겠습니다. 4번마 골드올릭. 이게 제일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경주고, 8번마 송암스타가 지금 연투예요. 일단 제 머릿속에는 송암스타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제 머릿속에는 송암스타가 없습니다. 일단 4번마 골드올릭은 가장 강하다. 여기서는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700m 혼합 3군의 경주. 자, 9대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출주마들의 사이즈들 봐라 이거. 자, 이번 제 10회 경주. 이런 경주에서 한번 질로 가는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아주 폭탄 놓고 한번 질렀는데 제가 폭탄이 됐죠, 뭐. 그쵸? 한 번 더 지를게요. 한 번 더 지릅니다.
저는 이번에 9번마 선봉이 아마 뭐 일반 경주 나왔기 때문에 엄청 뭐 팔려 나갈 거고, 뭐 팔리는 마필들 대강 보이거든요. 팔리는 놈들을 알아서 팔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번 주 11경주 후반부에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라면 오세요. 먹을 게 있게 될지 아니면 또 제가 폭탄이 될지 뭐 뚜껑 까봐야겠잖아요. 이번 주 11경주 꼭 동참하세요. 이거 메인 경주 못지않게 아주 욕심 많이 나는 경주입니다. 출전두수 얼마 없고 인기맛 딱 서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인기맛 게임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알아서 가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도 꼴찌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몇 마리 안 나오잖아요. 다 사놓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11경주 오랜만에 한번 올드베팅 한번 들어갈까요? 몇 마리 앞잖아. 아니 대가리를 딱 세우면 8마리만 사면 돼. 근데 제가 인기도 1, 2, 3위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한번 폭탄만 놓고 배팅 하나만 하려니까 한번 들어갈게요. 이번 주 11경주 눈 지끈 한번 감고 배당판 싹 무시하고, 배당판 뭐 배팅 못해 이런 거, 배당판 딱 무시하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 이 말씀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2등급. 와 1000m 2군 경주 아니랄까봐 아주 그냥 선행마들이 작살이야 작살. 근데 보통이요 제가 1군이라든가 2군이라든가 이런 단거리 경주들 보면요, 물론 능력치에 반해서 입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전개가 되더라고요. 전개가. 자 땅 하고 열리면 4번마 라운스마트와 3번마 슈퍼플로이가 쫙 뻗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유리하냐? 솔직히 여기서요 치마라고 할 수 있는 말은 8번마 불굴의 신화밖에 없는데, 사실 8번마 불굴의 신화도 완벽하게 치마로 분리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페이스가 빠르면 오다가 가랑이 찢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3번하고 4번이 뻗으면 누가 안에 있냐? 그러니까 두 마리가 쭉 뻗으면 누가 가만히 그 자리, 내치게 꽃자리 누가 들어가 있냐? 여러 두의 마필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오는데 1번마 장산호랑이가 딱 들어오죠. 장산호랑이. 지난번에 가문의 축제하고 장산호랑이하고, 이 장산호랑이는 지난번에 사실 조금 많이 좀 아팠던 마필이에요. 제가 좀 악수를 두는 바람에 많이 아팠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단거리 경주에서 능력 추임만 없는 상태에서 1.5kg 부담 중량 빠지고 어차피 3, 4는 뻗고 누가 뒤에 있냐? 저는 장산호랑이가 딱 그냥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줄 타고 그냥 한번 쭉 돌 것 같아요. 임페라토르가 지난번에 취입했다고 해서 많이 팔릴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지난번에는 진짜 어부질이에요. 물론 이번 경주도 어부질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1번마 장산 호랑이가 한 번은 더 물자. 이런 완벽한 조건 없다. 장산 호랑이는 제가 이번 경주의 추천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장산 호랑이가 뛰는 걸 보고 이마필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장산 호랑이 놓고 들어가는 마지막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전개만 보세요. 전개. 두 마리 뻗으면 누가 있냐? 취임자가 있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금요 정말 마지막 경주인 1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의 경주. 제가 조이러키를 최근 1년 동안 나오는 쪽쪽 계속 지금 잘라내고 있었죠.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근데 이번엔 못 빼겠어요. 처음으로 조이러키가 좋아 보이네요. 뭐, 참 좋을 때 막, 그럴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조이러키는 회복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방의 선택이 중장거리가 아니라 1400에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이패성이 1군 중에서도 중하급. 그러면 이 조이러키는 셉니다. 굉장히 세게 봐도 돼요. 조이러키 최근 1년 동안 나오는 쪽쪽 다 지웠거든요. 이번에는 못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못 지웁니다. 9번마 조이러키는 이번에 지우는 말이 아니다. 이번에는 세게 보는 말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13경주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제가 잘하는 거 할게요. 뭐 더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더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나만큼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경주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토경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돈 많이 버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